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함나산에 국립익산치유의 숲을 조성하기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국유림 62헥타르에 145억 원이 투입돼 연말까지 숲을 만들어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공간이 조성됩니다. 각각 4파전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군산 산림조합과 동군산 농협조합장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봅니다. 군산 산림조합장 후보들은 산림소득원 창출과 투명한 경영 방안 등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동군산 농협조합장 후보들도 유통과 농산물 가공 사업 확대 등을 약속하면서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새만금 인근 농경지의 90% 이상이 수입인 나리 등 화훼류 대규모 재배를 추진합니다. 시범 재배로 성공하면 화훼 경관 농업으로 육성해 볼거리와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고부가 가치 농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함나산에 국립익산치유의 숲이 만들어집니다. 국유림 62헥타르에 145억 원이 투입돼 연말까지 치유의 숲이 만들어지면 함나산은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공간이 될 텐데요. 익산시는 도내와 충청 지역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산림 힐링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숙박시설 확충 등 추가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함나산 일대에 국립치유의 숲을 만들기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치유의 숲이 조성되는 면적은 국유림 65헥타르, 국비 145억 원이 투입돼 오는 12월까지 조성될 계획입니다. 산림치유센터와 전망대, 무장의 숲길 등을 갖추게 되면 울창한 숲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명상을 할 수 있는 산림치유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산림치유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산 치유의 숲은 전북 서북부의 산림치유 수요를 담당하는 핵심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익산시는 함나산에 치유의 숲이 들어서면 관광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립치유의 숲 인근에는 현재 산림문화체험관과 곰돌이 유아숲 체험원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함나산에는 한반도 최북단 녹차 사생지와 숭림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을 포함한 전북은 물론 인근 충청 지역 수요자 유입을 위해 주차장 추가 확보와 방갈로형 숙박시설 확충에 나설 방침입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함나 한옥마을과 연결되는 도로를 새롭게 만들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되면은 정말 우리 익산 시민들, 특히 환경 문제나 이런 데로 이렇게 다친 상처들 정말 힐링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전국에 13곳뿐인 국립치유의 숲, 도내에서 유일하게 치유의 숲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익산 함나산 일대가 산림 관광지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에 맞춰 오는 5월 준공 계획이었던 군산 신시도 호텔 건립이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신시도 호텔은 신시도 휴게시설 용지 23,932제곱미터에 540억 원을 투입해 오는 5월까지 200실을 완공하고 내년 이후에 200실을 추가로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1년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건축 허가를 받고 지난해 6월에는 착공 신고서 제출 등 인허가 과정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사 기간이 당초 15개월에서 24개월 늘고 새만금청의 안일한 대처로 지금까지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은 새만금 개발청이 갑질 아닌 갑질을 하며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의장은 어제 집행부와 고군산 케이블카 사업 전면 중단과 수상 태양광 사업 표류 현안 사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김 의장은 최근 새만금 개발청의 소극 행정으로 사업들이 재검토되고 있는 등 개발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광역자치단체 지위를 부여받게 될 전북도에 권한과 업무를 이관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달 만에 도내 기부금이 1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기부자 11,000여 명이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에 16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답례품으로 쌀이 가장 많았고 10만 원 기부에 3만 원대 답례품을 선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도는 답례품 확대와 기금 사업 발굴에 주력하고 오는 5월까지 기부금 활용 방안도 확정할 계획입니다. 군산형 일자리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이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주도형 투자 일자리 수요 맞춤형 공모에 선정돼 국비 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형 일자리 특성에 맞춰 전기차 소량 생산에 따른 품질 확보 기술 개발과 중소기업 간 협업 마케팅 구축, 고도화 컨설팅 등이 지원됩니다. 군산시는 전기차 클러스터 확산을 위해 지원 대상을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에서 연계 부품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익산 왕궁축산단지 인근에 있는 주교제에서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익산시는 주교제 생태습지 일대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 확인한 결과 수달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아울러 맹꽁이와 두꺼비, 원앙 등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만금 오염원으로 지목됐던 주교제는 30년간 퇴적된 가축 분뇨 3만 9천 톤을 걷어내고 생태습지로 복원된 곳입니다. 주교제가 자연환경을 회복하면서 수달 등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함에 따라 남아있는 왕궁 현업축사 매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4파전을 벌이고 있는 군산 산림조합 후보자들은 표밭가리에 분주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산림 소득원 창출과 조합원 복지 증진, 투명한 경영 등 다양한 공약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재윤 기자가 소개합니다. 2,300여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각종 산림 사업을 벌이고 있는 군산 산림조합. 4명의 후보자들은 조합장 자리를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기호 1번 김성현 후보는 어려워지는 조합의 경영환경 탈피를 위해 출마했다며 상조 서비스와 수목장 및 장례식장 사후 관리를 내세웠습니다. 또 산책로 캠핑장 신설과 조경수 전시 판매장 상설 운영을 통해 조합원들의 복지 증진과 경제 임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현 후보는 현재 시행 중인 경제사업과 금융사업은 더욱 발전시키고 군산 산림조합만이 할 수 있는 특화 사업을 통해 조합원들의 소득을 증진시키고 시민과 함께하는 조합을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기호 2번 조창금 후보는 25년간 임업 현장에서 일해온 경험들을 통해 산림 농가와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며 산림소득원을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만금 방풍림 조성 사업과 치유의 숲과 같은 산림욕장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저는 새만금에 방풍림 같은 것을 많이 조성을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산림 조합원들도 거기에 맞는 나무를 많이 식재해가지고 산주들의 소득을 좀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치유의 숲 같은 거, 산림욕장 이런 것을 유치해가지고 조합원들 외에 군산 시민들 와서 힐링하고 쉴 수 있게끔 많이 조성. 기호 3번 고창인 후보는 10여 년의 조합 활동으로 조합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지점 신설을 통한 신용사업 확대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추가 공약으로는 조합원의 여수신 우대금리 적용과 조합장실 상시 개방으로 투명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점 신설을 통해서 신용사업을 확대해서 지역금융으로 도약을 꾀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여수신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장실 상시 개방해서 투명한 운영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4번 문섭 후보는 30년간의 산림행정과 현장 경험으로 악화되는 산림사업 경영난 극복을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 공약으로 경영손실로 적자 발생 시 조합장에게 지급되는 보수 전액을 반납하겠다면서 확실한 책임 경영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임산물 판매를 특화한 하나로마트 운영과 나무시장 상설화, 산림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확실한 책임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경영 손실로 인한 적자 발생 시 조합장에게 지급되는 보수 전액을 경영 정상화될 때까지 반납하고요. 그다음에 수익 사업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유통 판매과나 법인을 신설해서 임산물 판매를 특화시킨 하나로마트를 운영을 하고요. 동북권 호구 고군산권의 산림시장시설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조합장 선거.
4파전 구도가 형성된 군산 산림조합. 후보자마다 자신만의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KCN 윤재윤입니다. 동군산 농협은 4명이 출사표를 던져 군산 내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후보들은 유통과 농산물 사업을 약속하면서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조합원 2,300여 명 규모의 동군산 농협.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져 군산 산림조합과 함께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기호 1번 조시호 후보는 친환경 전용 RPC 유치와 조합원 대출 이자율의 안정화, 수도권 자매도시 확대 사업 추진 등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또 해외 선진농업 교류 사업 추진, 국가 보조 사업 추진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등을 제시했습니다. 기호 2번 최수황 후보, 주요 공약으로 DSC 증설을 통한 벼 전량 수매, 5톤 인라인 현대화 시설로 쌀 가공 확대, 육묘에서 수확까지 중소농과 고령농의 농작업을 대신해주는 사업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대출 전담팀 구성을 통한 농업 금융 확대와 영업 실적 분석 및 수익성 방안 확보 등도 제안했습니다. 기호 3번 김석호 후보는 소형 농기계 수리센터 개설과 농작업 대행 서비스 실시, 로컬 푸드 매장 및 DSC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 축분 자원화 공장 준공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산시 농협 중 최저가 면세유 판매, 청년 조합원 300명 육성 및 동군산형 스마트팜 육성 등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기호 4번 박영근 후보의 주요 공약으로는 로컬푸드 및 하나로마트 활성화, 농작업 대행 사업 실시, 벼 저장시설 증설을 통한 자체 수매 확대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농협쌀 전국 브랜드 명품화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금융업 대출 채권에 대한 회수 가능 여부를 수시 점검해 대손 충당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후보자들은 별도의 인터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4명의 후보가 치열한 승부를 벌이고 있는 동군산 농협. 이제 5일 뒤면 승부의 향방이 판가름나게 됩니다. KCN 김지훈입니다. 군산시가 추진하는 문화예술공간에 황석영 작가의 집필 공간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옛 서해 환경 건물에 올해 말까지 9억 5천만 원을 투입하는 군산 문학창작공간 조성 사업이 전북도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시는 이곳에 유명 작가의 집필 공간을 조성해 인기 작품을 주제로 관광객, 시민들과 북토크 등을 진행하면서 문학 명소화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군산으로 주소를 옮긴 황석영 작가의 참여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산시가 원광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캠퍼스와 자연식물원, 원광대학교 병원을 잇는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합니다. 협약에서 시는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을 위해 토지 사용과 유지 관리, 시민 편의 제공 등에 대한 업무 협의를, 원광대는 이용객들에게 주차료를 면제하는 등을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무장애 나눔길은 원광대와 자연식물원, 원광대 병원을 잇는 상책로를 오는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내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익산시청 여성 공무원 비율이 갈수록 늘면서 전체의 50%를 넘어섰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공무원은 1,189명입니다. 이 중 여성 공무원은 전체의 50.8%인 8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익산시청 여성 공무원 비율은 10년 전만 해도 37.2%였습니다. 익산시가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해 아이 돌보미 30명을 새로 양성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신규 아이 돌보미는 도내 아이 돌보미 양성 인원 49명 중 도내 최다입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840시간이던 정부 지원 시간을 올해 960시간으로 확대하고 익산시의 아이 돌보미 보민 부담금 지원 사업도 지속함에 따라 늘린 것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익산시장 경선에 출마했던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로 결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최 전 차관을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로 결정하고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도의회는 오는 15일 최 전 차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서 최 전 차관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국회 인사청문을 받았지만 부동산 투기 논란 속에 자진 사퇴한 바 있어 이번 도의회 인사청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인근의 땅에 알록달록 꽃들이 피면 매력적인 볼거리가 될 텐데요. 군산시가 농업인들의 고부가 가치 농산업 육성 개발을 위해 화훼류 시범 재배를 추진합니다. 새만금 인근에서 화훼 경관 농업이 성공하면 볼거리가 많아지고 관광 상품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인근의 농경지. 지금은 척박한 땅이지만 석 달 후면 알록달록 꽃들로 물들게 됩니다. 군산시가 경관 농업을 염두에 두고 대량 재배가 가능한지 시험 재배를 시작합니다. 이달 안에 백합이라고 불리는 나리와 초하류 망고를 심습니다. 나리는 염분과 냉해에 강해 새만금 인근이 시험 대상으로 선택됐습니다. 나리는 꽃이 지면 둥근 뿌리, 구근이 남게 되는데 자생력이 강해 한 번 심으며 오래 번식하는 지속성을 가진 꽃입니다. 하지만 나리의 구근은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터라 새만금 인근에서 대량 재배가 가능하다면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새만금 간척지에 맞는 화훼류와 구근류를 대상으로 선발 시험 재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구근류가 비교적 냉해에도 강하고 병해충에도 강해서 새만금 간척지의 환경 적응성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군산시는 5월 말이나 6월 초 꽃을 보고 10월에는 구근 생산이 가능한지 살펴본 후 재배 면적을 넓혀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은 0.4헥타르에 불과하지만 10헥타르까지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면 꽃 문화축제 등을 통해 고부가 가치로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새만금 간척지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농생명 용지에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화훼단지를 육성하고 점차 꽃문화축제 등 다양한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만금 농지 인근에 시험 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상용으로 키울 수 있도록 시민에게 보급하고 청암산 등 시민이 즐겨 찾는 곳에도 옮겨 심을 계획입니다. 경관농업에 첫발을 내디딘 군산, 관광 상품으로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 소룡동의 새아베슬 공장에서 분진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새아베슬 공장에서 분진 제거 작업을 하던 30대 A씨 등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은 용광로 연소탑에서 청소 작업 중 석탄 분진이 쏟아지면서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노동단체가 어제 새아베슬 군산 공장에서 발생한 화상 사고와 관련해 예방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지난해 2명이 숨진 사고에 이어 또다시 2명이 심한 화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며 새아베슬에 대한 감독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새아베슬 공장에서는 2019년 이후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바 있습니다. 5년간 군산 앞바다에서 38건의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고로 선박 연료 및 폐유 등 오염물질 15,000리터가 유출됐습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1년이 6,054리터로 가장 많았으며 2020년이 5,042리터로 뒤를 이었습니다. 군산해경은 지역 방재대책본부를 재구성해 사고를 분석 평가하고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가 군산 우드칩 공장 추진에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줘 주민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어제 군산 성산면의 한 업체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벽돌 공장의 우드칩 공장 업종 변경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군산시에 업종 변경을 신청했지만 유해하다는 이유로 허가받지 못하자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성산면 4개 마을 주민대책위는 공장 인근에 마을과 학교,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등이 있어 우드칩 공장이 들어서면 소음과 비산먼지로 환경 피해가 클 것이라며 반발해왔습니다.
올 들어 도내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 2월 2달간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14건이나 됩니다. 이로 인한 피해 면적은 5.25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소방본부는 대기가 건조한 상태여서 작은 불씨만으로도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쓰레기나 논밭두렁 소각 등을 함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50대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 중입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씨는 어제 오전 6시쯤 소룡동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혼 관계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가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위중증 환자는 135명, 사망자는 11명입니다. 한편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0명으로 어제보다 100여 명이 늘었습니다. 전주가 201명, 군산 31명, 익산 62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0.90을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완주군이 전라북도에 시승격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완주군에 따르면 시승격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법에 특례 규정을 넣어달라고 전라북도에 건의했습니다. 지난 1월 기준 완주군 인구는 9만 3천 명가량으로 김제시보다 8천 명 이상, 남원시보다 1만 5천 명 이상이 많습니다. 만약에 완주군의 시승격이 이뤄진다면 도내에서는 7번째입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이 전주 을 재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 협치가 잠시라도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아 비례대표 임기를 마친 뒤 내년 총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의 불출마 결정은 의원직 사퇴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이 비등하면서 당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66개가 추가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17종, 가공식품 29종, 공예품 10종,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입장권, 전북 생생장터 온라인몰 포인트 등입니다. 앞으로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기부자 선호도를 파악한 후 답례품 품목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금의 30%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수정입니다.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동요 노랫말의 의미와 가치를 아이들에게 전하는 전시회가 무료로 열립니다. 군산 예술의 전당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국립한글박물관과 함께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어린이 노래를 3일부터 오는 5월 28일까지 공동 전시합니다. 이번 전시는 국립한글박물관이 100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동요 노랫말의 의미와 한글 문화의 가치를 지역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실시하는 순회 전시로 군산과 충북 증평 두 곳에서 열립니다. 군산대가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대학에 7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군산대는 교육부의 인증심사에서 불법 체류율, 국제화 사업 계획 및 인프라 등 13개 지표를 모두 충족해 2026년 2월까지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학생 지원 절차 간소화, 석박사 과정 입학 예정자 전자비자 발급 등 유학생 유치가 지속 확대 강화됩니다. 군산시가 3기 청년협의체 청년위원을 15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군산시는 지난 2019년 1기 청년협의체를 시작으로 2년마다 청년위원을 모집해왔으며 이번 3기 청년협의체 청년위원은 30명 이내로 선발합니다. 위촉된 위원들은 오는 4월부터 1년 동안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 문제를 행정과 함께 논의합니다. 희망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일자리 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익산시가 보석산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주얼리 예비 창업자 2명을 선발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합니다.
시는 이들에게 판매 가능한 주얼리를 개발하거나 제작할 수 있도록 시설비와 임차료 등을 지원합니다. 창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공조 시설 설치, 장비 구입 등의 비용 50%를 최대 2천만 원까지, 임차료는 월 최대 60만 원까지 1년간 지원합니다. 모집 대상은 익산시 청년 중 주얼리 관련 예비 창업자로 이달 24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가 장자교 스카이워크 개통을 맞아 3월부터 장자교 스카이워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후기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추후 방문 후기에 게재된 사진 및 동영상 등은 장자교를 비롯한 고군산 군도 관광 마케팅 추진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익산시 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착한 가게는 더 맛있고 더 깨끗하고 더 친절한 가게로 건강한 치킨을 판매하는 BHC 치킨 고송점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낮 최고 기온이 12도로 예상됩니다. 익산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